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렇게 안보정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께서도 좀 궁금하실 텐데요. 용산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까지 해서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과 과연 어느 정도나 이제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인물이 당대표에 당선이 되느냐. 이게 관건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선 또 이 대선까지 승리로 이끄느냐. 예, 요게 이제 우리의 관심 포인트인데요. 용산 대통령실 결과에 따르겠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러니까 결과에 따르겠다. 더 이상 개입은 안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공식 입장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유근일 칼럼니스트의 칼럼을 제가 종종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유근일 칼럼니스트도 누가 되더라도 좋다. 다만 전제가 있다. 어떤 전제냐? 한마디로 지금 민주당 이재명이가 지금 독재하고 있잖아요. 이 독재가 뭡니까? 윤 대통령의 탄핵, 개헌, 그리고 임기 단축 이거 아니겠습니까? 뭐 여러분들이나 저는 항상 이것 때문에 더 열받아 있는 상황인데 요런 거에 맞설 사람이라면 어느 누가 되더라도 좋겠다. 예. 이러한 입장을 내놓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뭐 그러면 윤 대통령이 잘하는 것이냐? 윤 대통령을 너는 정말 끝까지 옹호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요. 그거 윤 대통령이 이뻐서가 아니야. 비헌법적 술책. 이게 이제 전부 다 비헌법적 술책이잖아요. 탄핵, 퇴진, 단축. 요런 거에 말려들면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붕괴가 온다. 그래서 요거는 아니 되옵니다. 요렇게 주장을 하는 칼럼. 요거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는 말이죠. 지금 영남 유린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났습니다. 바로 왜 그러죠? 이 강민구가 그랬잖아요. 이 아버지 이재명, 민주당. 야, 이 망언이나 마찬가지예요. 이거 자기 아버지에 대한 이 부여예요. 더군다나 본인의 아버지가 최근에 이제 돌아가셨다, 소천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재명이가 민주당의 아버지다 이렇게 해버렸잖아요. 이거 상말로 얘기하면은 이거 욕먹기에 딱 좋은 인간이 바로 강민구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반발이 많으니까 그거 영남에서 남인의 예법에 해당돼. 왜 난리야? 그러면 이 핸들을 갖다가 이 아버지라고 했는데 그러면 어머니라고 그랬는데 이 핸델이 음악의 어머니라고 그랬는데 그럼 핸델이 여자냐? 요렇게 억지 주장을 한 인간이 강민구예요. 수준이 하죠. 이런 인간들. 예. 그러다 보니까 영남 유린들이 지금 열이 받쳐갖고 긴급 성명을 내놨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검찰 내부가 뒤숭숭하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제 민주당에서 완전히 아예 결론 뭐니까 현재의 검찰은 없애버리고 공소청하고 수사청으로 나눠버리겠다. 기소청하고 중수청하고 나누겠다. 그러니까 현재의 검사 나는 말도 못 부르게 하겠다. 이거 아니에요? 수사관으로 이제 통치하겠다. 완전히 지금 열불이 나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한 가운데 검사들도 지금 이원석 총장에 대한 이 반발도 잠복되어 있을 뿐이지 상당하다. 그래서 지금 이 검찰 내부 분위기는요. 이원석이는 사실상 이제는 식물총장이나 마찬가지 아니냐. 부글부글 끓고 있다라는 보도. 그러니까 이재명 민주당에 대해서 부글부글 끓고 있고요. 이원석이가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뭐 이제 칼을 지난번에 이제 뺀 거 아니에요. 총선 이후로 본격적으로. 그러면서 내부의 반발이 크게 달하고 있는데 지금 중앙지검과 그러니까 이제 지난번에 이 문재인 때하고 비슷한 이 시나리오가 지금 전개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때도 윤석열 검찰총장을 추미애가 식물화 시켰잖아요. 그리고 이성윤이가 칼을 들이댔지 않습니까? 지금 마찬가지다. 지금 이창수 검사장하고 중앙지검장이죠. 이원석과는 지금 굉장히 사이가 안 좋다. 예, 이런 얘기가 지금 이 법조계에서 나돌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가지고 여러분께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우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용산 대통령실 입장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대선 후보들이 다양한 의견을 지금 내놓고 있는데 그거는 뭐 당연한 거 아니냐. 치열한 논쟁이 앞으로 전개될 것이고 그리고 그 결과 그러니까 당원과 국민이 명령한 결과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은 충실하게 따라갈 것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어요. 자, 그만큼요.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우선은요. 개입하지 않겠다고 하는 확고한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이 많이 빠지고 또 이제 역설적으로 그동안에 지금 뭐 7번이나 지금 당대표가 바꿨다는 거 아니에요? 자, 7번이나 지금 이 지지체제가 윤 대통령이 출범한 이후로 이제 많이 바뀌었는데 뭐 나온 게 뭐냐? 패배밖에 더 나왔느냐?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 그리고 또 이 당의 지지율이 많이 빠지다 보니까 당연히 대통령의 영향권이 상당히 약화된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윤심을 얻는다고 해서 그러니까 윤 대통령의 지지세가 상승세를 탈 때는 당연히 윤심을 얻는 것이 결정적 변수가 됐죠. 그러니까 이제 김건희도 되고 나경원 아웃, 안철수 아웃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준석이도 결국은 대통령의 힘이 세지고 지지율이 딱 받쳐주니까 이준석이도 아웃. 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번에 비대위 체제가 다시 들어선 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황우여도 결국은 윤심을 눈치를 본다. 용산을 눈치를 보면서 비대위원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번 이 당 대표 선거와 관련해서는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가지를 않아요. 20% 초중반에서 지금 머물러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윤심의 지지를 받는다 하더라도 별로 이게 당심의 지지표, 그러니까 선거에 실제적으로 얼마나 있겠느냐 이겁니다. 오히려 지지율이 낮기 때문에 윤심의 지지를 잘못 받아버리면 오히려 득표력을 상실한다. 이런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경원님 같은 경우 뭐라고 그래요? 나는 뭐 친윤, 반한, 뭐 진짜 반짜 써본 적이 없어. 오로지 민심 말하자면 국민만을 보고 나는 당 대표직을 수행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좀 용산 대통령실의 입장문도 보면 결국은 민심과 당심의 명령에 따르겠다. 이렇게 소극적인 입장을 내놓을 수밖에 없어요. 현실을 받아들인 것이죠. 자, 그래서 국민인 대표가 되겠다고 전당대회에 출마한 후보들이 당원들의 마음과 국민의 선택을 얻기 위해서 자신들의 포부와 소신을 밝혀왔고 후보들 간에 치열한 논쟁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요. 극단적인 요소 야대라는 현 상황에 대한 진단과 해법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대통령실은 당원과 국민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고 전당대회 결과로 나타나는 당원과 국민의 명령에 충실하게 따를 것이다. 이런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께 제가 이제 모두 4명의 후보의 출마 선언 입장문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어요. 자, 한 가지로 딱 간략하게 만들면 한동훈은 좀 각을 세우겠다는 입장을 확실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 각을 세우겠다? 요 말 워딩은 다른데 이게 뭐예요? 수평적 관계의 중요성을 굉장히 역설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최상정 특검과 관련해서는 반대할 이유가 없다. 이거를 분명히 밝히고 있고요. 김건희 여사 문제에 관해서도 특별감찰관이죠. 즉시 추천하고 제2부속실을 빨리 설치해라. 요것도 용산 대통령실의 내면적 입장하고는 정반대된 것이다.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 한동훈의 출마 변은요. 완전히 청와대와의 결별을 강조하고 있다. 요렇게 얘기를 해도 무리가 아니다. 자, 그럼 왜 한동훈이 이렇게 세게 나올 수밖에 없느냐? 지금 지지율 1등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본인이 생각하기에 이거는 내 지지율이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냐? 지금 윤 대통령의 지지율 일반 여론조사 나오는 걸 보면 지지율이 올라가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을 따라가면 나는 망한다. 내 지지율 50% 이상 한 60%에 상당한 이 지지율을 내가 끌고 가기 위해서는 반윤 노선을 확고히 할 필요가 있다. 요렇게 판단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출마 선언문의 입장, 내용, 기조, 그 다음에 이제 별도로 기자들과의 질문 답변을 통해서 내놓은 얘기를 보면은요, 확실한 각을 세우면서 사실상의 결별 수순으로 들어가는 이런 입장을 내놨다. 이렇게 평가를 받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나경원하고 원희룡은 정반대입니다. 무슨 소리야? 그런데 이제 이 나경원의 입장이 말이죠. 차기 대선 불출마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과연 차기 대선 불출마가, 물론 이제 나경원도 당연히 이제 잠재적으로는 차기 대선 후보군에 들어가지만 한 번도 여론조사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과연 차기 대선 불출마를 선언하는 것이 이번에 당심이라든가 민심을 끌어오는데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것이냐? 저는 별 영향이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카드를 꺼내는 것은 결국 왜 그러면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했느냐? 결국은 원희룡과 그 다음에 이 한동훈 대선을 위해서 지금 당권을 먼저 장악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두 후보를 견제하기 위해서 나는 오로지 당대표만 한다. 요거예요. 여기에 매진해서 당을 개혁하겠다. 그리고 대선 승리의 기반을 잡히겠다. 여기에서 이제 차별성을 지금 보여주려는 전략으로 대선 불출마를 선언한 것이지만은 과연 국민들이 말이죠. 현 상황에서 나경원이가 그래 자기 대선 노리고 있구나. 요 정도까지는 생각하더라도 대선 포기했어.
대단한 정치적인 희생이네. 요렇게까지 판단할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좀 소극적인 평가가 압도적으로 많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서 강조한 게 당정 수평과 수직 요런 워딩을 쓰지 않고요. 당정 동행관계라고 하는 말을 신조어로 뉴 컨셉을 쓰고 있어요. 굉장히 고민한 대목이다. 예. 자, 그러니까 이거는요. 원희룡도 아니고 나는 한동훈도 아니야. 나경원의 나의 길, 제3의 길을 내는 거예요. 당정 동행. 예. 그 다음에 이제 원희룡 같은 경우에는요. 윤 대통령과의 신뢰를 굉장히 강조하고 당정 일체성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민주당하고 싸워 이긴 경험을 통한 보수 정권 재창출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그런 걸 강조했고 윤상현 의원이 이제 나는 뭐 내리 5번 연속 승리한 사람 아니냐. 그래서 이긴 나의 경험 이것이 내가 당 대표를 직을 수행하는 하나의 중요한 정치적 자산이 될 것이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자기 대선에서도 이기는 정당의 이 기본을 바탕을 깔아놓겠다. 요 점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말이죠. 지금 이제 이 유근일 칼럼니스트의 입장문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 한마디로 나는 누가 돼도 오케이다. 그래서 대통령 탄핵, 퇴진, 임기 단축에 맞서 싸울 사람이면 그걸로 오케이다. 왜냐? 지금 말이죠. 이 주적인 국자 혁명꾼들하고 기회주의 배신자들이 노리는 것이 결국은 임기 단축론 아니냐? 요거는 절대 안 되는데 왜 그러냐? 대통령이 이뻐서가 아니다. 비헌법적 술책에 발려들면 결국 자유민주주의 체제라고 하는 뚝이 무너진다. 그래서 윤 대통령의 방탄에 우리가 나서야 된다. 요렇게 이제 이 칼럼이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바라는 바가 뭐냐? 우선요.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어떤 결과를 가져와야 할 것이냐. 결론부터 얘기한다면 대한민국 수호 진영의 그러니까 우리 우파 정권이죠. 정권 재창출에 적합한 지도력 그리고 지도 노선을 확립하는 계기가 되어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어떤 당대표를 원하느냐? 여론조사의 수치를 봐서는 현재로서는 한동훈, 나경원, 원희룡, 이 윤상현 이런 분들이 있지만은 이 한나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선구 그룹에 올 것이고 누가 돼야 한다는 식으로 개입할 생각은 전혀 없고 다만 이런 유형이 되었으면 하는 기준은 내가 제시하겠다. 그래 어떤 유형이냐? 첫째가 탄핵에 정면으로 맞설 사람. 그러면 어떤 거냐? 그게 대한민국의 수호 진영 그러니까 우리 현 보수 진영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윤 대통령의 탄핵, 퇴진, 임기 단축론에 정면으로 반대하고 싸울 사람이 리더십을 잡아야 된다. 그래서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은 이 좌파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러나 그것하고 윤 대통령을 임기 전에 몰아내자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 안 된다. 왜? 윤석열 이거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비좌파 대통령이 비헌법적 방식으로 밀려나면 그러니까 이제 비좌파 대통령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칼럼니스트 유근일 씨는 말이죠. 윤 대통령을 우파 대통령으로 보지 않아요. 그냥 비좌파 대통령. 그 파장은 윤석열 개인의 종말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 종말로 끝나지 않는다. 그래서 자유 대한민국의 정권 체제 국가 전체가 통째로 흔들고 무너지게 되는데 러시아 혁명을 봐라 이거죠. 로마노프 재정의 몰락에 그치지 않고 결국은 이 비좌파 전체의 총붕괴로 이어졌는데 이걸 모르고 또는 알면서도 공산당에게 날개를 달아줄 연속혁명, 영구혁명으로 모두가 미친 듯 지금 휩쓸려 가다가는 결국 스탈린 독재로까지 간 거 아니냐. 이런 거는 결국 관성의 법칙이다. 사람들이 혁명에 미치면 그것을 갈수록 잔혹해지고 흉포해지고 끝없이 과격해지기 마련이다. 마오쩌둥의 홍위병 문화혁명, 폴포트의 크메르 혁명이 그렇지 않았느냐. 박근혜 탄핵 때의 소위 촛불도 그랬다. 그러면서요. 제2 촛불 꿈틀꿈틀 하고 있는데 현재 극렬 NL 운동권이 이런 제2의 촛불을 일으키려고 광분하고 있는데 여기에 일부 비좌파라고 하는 언론들도 앞장서고 있다. 그러니까요. 이게 우파 언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윤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고 개헌하자. 이렇게 비좌파 언론들이 선동하고 앞장서고 있는데 이거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국민의힘 내부의 역선택 추종자들이 지금 상당하다. 그래서 이런 역선택을 통해서 전당대회를 그쪽으로 끌고 가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절대 안 된다. 그래서 한동훈, 나경원, 원희룡 요 세 명은 여기에 윤상현도 들어가죠. 왜냐하면 이 칼럼이 말이죠. 지난 그러니까 1일자 칼럼이 되겠습니다. 이틀 전.
그러니까 이제 그 윤상현 후보가 이제 공식 출마하기 전에요. 자, 그래서 말이죠. 지금 이제 유근일 칼럼니스트는요, 한마디로 해서 이거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여기에 이제 방점이 찍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NL 운동권에서 제2촛불운동을 지금 꿈틀꿈틀하고 움직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역선택의 이런 추종자들도 나타나고 있는데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한동훈, 나경원, 원희룡, 그 다음에 윤상현 절대 결사반대를 약속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주적인 극자 혁명꾼들하고요, 기회주의 배신자들이 윤석열 임기 단축론에 대해서만은 3자 모두가 똑같이 결사 반대한 것을 요망한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자율의 행위를 해 알아서 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거듭 강조한 건데,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왜 단점이 없겠는가? 그것은 우파라도 지적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를 몰아내고자 하는 자유보수 우파의 치명적 자살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의 일부 시책을 비판하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으나 그에 대한 극좌 주도의 탄핵 혁명에 합세한 거, 이거는 비좌파의 자해 행위 아니었느냐. 그래서 국민 당원들 알아서 하시오. 투쟁할 사람 뽑기를 기대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말이죠. 지금 영남 유림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한마디로 인해서요, 긴급 성명을 발표했는데, 지금 이제 강민구가 최근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재명은 민주당의 아버지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 역풍이 부르니까 이거 깊은 영남 남인들의 예법이다. 요렇게 해명을 놨어요. 여기에 영남 유린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균관 유도의 경북 도본부, 그 다음에 영남 유린단체가 긴급 성명을 발표했어요. 자, 그래서 조선 성리학의 거유인 퇴계 선생이 일평생을 관통해 지키고자 했던 겸손과 검소, 남녀노소 지유고라를 막론하고 상대를 배려했던 삶과 철학이 왜곡당했다. 그리고 폄훼당했다. 이런 작금의 정치 현실은 굉장히 개탄스럽다. 도대체 영남 남인의 예법 어디에 아버지로 하는 아부의 극치스러움이 있단 말이냐? 퇴계 이양의 학풍을 이어받은 영남 양반 인사 예법 어디에 새의 깃들처럼 가벼운 원행이 있단 말이냐? 자, 그러면서 말이죠. 이황 선생은 배운 대로 실천하셨다. 제자와 가족, 여자, 종의 사정과 심정까지 헤아리셨고, 자신을 끝없이 낮춤으로써 모든 이들의 존경을 받았고, 또 그럼으로써 자기도 완성시키고 다른 사람도 완성시키고자 했다. 이렇게 성명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이럴진데 한나라 거대 야당의 최고위원회 인사가 자신의 가벼운 언행을 덮기 위한 수단으로 퇴계 선생을 앞세우고 영남 인사 예쁨을 운운하는 모습에 영남 유린들의 비통함은 말로 표현하지 못할 지경이다. 존경과 인사 예법은 몇 마디의 혀끝에서 나오는 게 아니다.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와야 되고 자신의 정치적 영달을 위해 아부의 극치를 존경의 마음으로 포장하는 저사는 나란 일을 하려는 정치인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함을 표현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말이죠. 강민구는 퇴계 학풍을 왜곡하고 영남 남인들의 자존심에 상처를 준 것에 대해서 조속히 사과하라. 그리고 매사 언행에 신중하라. 그리고 이재명은요, 이 소속 정치인들에게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유학자들에게 대한 왜곡과 폄훼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자중시키고 영남 유린들에게 사과하라. 아주 옳은 얘기했죠. 자, 그런데 이재명이가 말이죠, 이 천준호 비서실장한테 이런 얘기 좀 하지 말라고 그래. 요렇게 얘기는 했다는 거예요. 한밤중에. 자, 그런데 사과는 일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말이죠, 이재명이 요 발언에 대해서 사과하도록 영남 유림들의 이 긴급 성명대로 우리가 압도적인 여론을 좀 조성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요, 지금 이 검찰 분위기가 상당히 살벌합니다. 살벌할 수밖에 없죠. 이런 거 그대로 놔두면 지금 이제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의 근본이 흔들리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검사를 탄핵시키겠다. 판사도 탄핵하겠다. 그리고 검찰청을 없애버리겠다. 이런 극단적 조치들을 연구하고 있는 게 민주당의 현 주소예요. 그러다 보니까 검사들이 지금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 검사들 분위기에서도요, 지금 이 검사는 칼자루를 딱 지금 휘둘르는 게, 그냥 검사, 이 칼 뺐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검찰을 두들겨 패고 있는데, 이러다 보면 검사들이 칼을 한번 빼면은 이건 단단히 한번 치게 된다. 이러한 지금 분위기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분위기를 말이죠, 지금 이제 이 민주당에서 알고 있죠. 당연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때리고 있는 이 상황. 요거요, 반드시 이 엄중한
이 보복 조치를 당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예, 왜냐하면은요 이 법치주의 근본을 갖다가 뭘로 지금 해결하려고 하고 있느냐? 바로 정쟁의 한 수단으로 지금 이 검찰을 쓰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요거 여러분들 뭐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요 특히 이 박상용 검사잖아요. 예, 이 박 검사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의법 조치하겠다. 예, 전혀 사실이 아닌 걸 갖고 이 본인의 왜냐하면 본인을 갖다가 지금 이제 탄핵하겠다까지 아주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박 검사, 박상용 검사가 이제 열불이 났어요. 열불이 나 가지고 예, 요거에 대해서는 의법 조치하겠다라고까지 했어요. 이거야말로 검찰에 대한 조직적 비방이고 선동이다. 예, 그러면서 일부 공당이 특정 사건을 수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조직적인 비방과 선동을 하고 있다. 요렇게 내놓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요, 지금 내부망에다가 요 용납하지 않아갖고 법적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검찰들이 여기에 대해서 응원한다라고 하는 댓글이 쏟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박 검사를 응원한다. 검사를 향한 부당한 공격이 도를 엎었다. 이런 응원 댓글 수백 개가 지금 달리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정도로 지금 불을 끓고 있고요. 또 하나는요. 지금 이원석에 대해서도 불을 끓고 있다. 바로 뭐냐? 지금 김 여사에 대한 수사 문제를 두고요. 지금 이제 이 중앙지검 이창수 지검장이죠. 이창수 지검장과 그다음에 이원석 검찰총장과의 관계가 갈등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는 겁니다.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는 나오지 않고 있지만은 그런 분위기가 상당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말이죠. 왜냐? 지금 김 여사에 대해서는 지금 지금 이원석이가 지난 4월 달에 세게 얘기했잖아요. 조속히 결론 내 했잖아요. 근데 이 조속한 결론이 5월 달 중으로 내야 돼 했는데 지금 6월이 다 가는데도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두 달씩 계속 지연되고 있는데 바로 지연되는 원인이 갈등 관계라는 거죠. 지금 이제 수사팀에서는 아무리 조사해도 소환거리조차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 빨리 결론 내 했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지금 이제 이 김정숙에 대해서는 작년 12월에 고발됐는데 단 한마디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창수는 소신껏 예를 들어 전주지검장 할 때는 문재인 건을 그리고 이제 서울에 와서는 모든 수사를 다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데 왜 이원석이가 이렇게 김 여사 건만 밝히느냐 지적하고 있느냐 이슈화시키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중앙지검 이 간부들이 상당히 지금 불을 끓고 있다. 그래서 말이죠. 그러면 이제 이 간부들 중에 누가 될 것이냐 이것도 우리가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데요. 지금 이제 김 여사 수사는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중앙지검의 1차장 산하에 있는 김승호 부장검사 형사 1부 여기에서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주가 추락 사건은 지금 이제 이 반부패부 여기에서 하고 있는데 이건 중앙지검 4차장 검사 산하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고위검사는 이제 차장검사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러다 보면 1차장 검사는 박승환 검사가 되겠고 주가 추락 사건은 조상원 검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는 주가 조작보다는 김건희 여사의 이제 몰카 사건이 더 크지 않습니까? 그렇다 본다면 중앙지검의 1차장 검사가 이 이원석에 대해서 이 반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예, 요렇게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요. 자, 이원석이 과거에는요, 이게 다른 게 외형적으로 내형적으로 다른 게 지난번에는 추미애가 윤 대통령을 갖다가 식물총장으로 만들어서 쫓아내려고 한 거. 여기에 대해서 검사 내부에 반란이 나온 겁니다. 예, SNS 글 또는 내부 망을 통해서. 그래서 부글부글 끓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거꾸로 뭐냐? 이 이원석이가 말이죠. 야권의 주장에 공조하기 때문에 중앙지검에서 지금 반발이 일어나고 있는 거. 그래서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 요 점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꼭 아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자,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 마치겠고요. 계속 듣는 저희 방송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